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웬일이에요. 르노 삼성이 드디어 이름에서 삼성을 떼고 르노 코리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르노 삼성도 이제 쉐보레처럼 수입차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셨는지 인기 영상에 올라갔고 조회수도 100만을 넘겼습니다. 예상대로 르노 코리아로 바뀌면서 엠블럼도 바뀐다고 해서 제대로 새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르노 코리아의 엠블럼 전략이 큰 실수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르노 코리아로 바뀌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엠블럼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르노 삼성은 태풍이 눈 로고를 쓰고 있고 르노는 로장주라 불리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엠블럼을 쓰잖아요. 로고가 바뀐다는 기사가 떠서 당연히 로장주 엠블럼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로 바뀌는지 봤더니 이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냥 2D 엠블럼으로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친환경차 시대에 맞춰서 거의 모든 브랜드가 2D 엠블럼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 뭐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삼성이라는 이름을 빼면서 엠블럼은 왜 그대로 가는 걸까요? 일단 르노 코리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국내 시장에서 르노 로장주 엠블럼보다 인지도가 높은 태풍이 눈 엠블럼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고가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엠블럼까지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진짜 삼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르노 삼성 엠블럼을 볼 때마다 옛날 삼성 세탁기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이슈가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걸 원하는 차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태풍이 눈 엠블럼을 고집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르노 삼성의 태풍 로고가 인지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건지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하던 시절 있죠. 이때는 르노의 국내 인지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22년 전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는 르노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르노 25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처참한 꼴을 본 거겠죠. 이때는 오히려 닛산 같은 일본 차의 인지도가 훨씬 높았고 삼성이라는 이름이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르노 삼성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르노 삼성의 판매량은 지금 어떻고 르노 삼성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판매량 통계만 분석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 지금 국산차 판매량 순위 4위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 4등이죠. 점유율로 따지면 쌍용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1등은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무려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37.8%입니다. 제네시스는 9.8%고요. 제네시스 아래로는 확 꺾입니다. 르노 삼성이 4.3%고 쌍용이 4%, 쉐보레는 3.8%입니다. 4, 5, 6등은 사실상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죠. 인지도가 높다는 말은 제네시스 엠블럼 같은 데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요? 제네시스는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제네시스의 날개 엠블럼은 아직 미국에서는 현대차 엠블럼보다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국내에서는 고급차 브랜드로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엠블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 엠블럼은 그게 아니죠. 기본 7천만원이 넘는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제네시스랑 비교해도 판매량이 반토막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태풍의 눈보다 로장주 엠블럼을 원한다고요. 오죽하면 SM6랑 QM6를 검색하면 르노 룩이 뜨겠냐고요. 차주들이 직접 튜닝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SM6를 탈리스만으로 만들고 QM6를 콜레오스로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르노 룩으로 튜닝해주는 시장까지 이 정도로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 좋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거냐 이거죠. 혹시나 이걸 나중에 옵션으로 빼려는 큰 그림이라면 인정합니다. 르노 룩 옵션을 르노 코리아가 직접 제공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고가 2D로 바뀐다는 기사가 이 스크립트를 쓰는 아침에 떴거든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하긴 로고 바꾸는 것만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김승현 편집장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야, 어차피 2D로 바꾸나 로장주로 바꾸나 어쨌든 엠블럼을 바꾸는 건 맞잖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로장주든 2D든 어쨌든 바뀌는 건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어차피 교체 비용이 수천억 드는 건 똑같다는 거죠. 사홍 로고부터 시작해서 전시장, 차에 붙는 엠블럼, 홍보 자료, 회사 내부 자료, 명함, 부품 로고 진짜 온갖 걸 다 바꾸는 거고 그래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천억이라는 비용을 로장주로 바꾸는 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로고를 2D로 바꾸는 데에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세 번째인데요. 로장주 엠블럼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후폭풍이 좀 예상됩니다. 자칫하면 차급이 엠블럼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제가 차주라면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풍이눈 로고는 우리나라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에만 붙고요. 로장주 엠블럼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차 있죠. 마스터나 클리오 같은 차들이요. 여기에만 붙일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낫죠.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차가 마스터랑 클리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주력 모델까지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알래스칸이나 에스파스나 이렇게 판매량 많을 법한 차들까지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그 와중에 SM6랑 QM6는 풀체인지 이후에도 태풍이눈 로고를 붙이고 나온대요. 같은 르노코리아 차라도 어떤 차는 수입차, 어떤 차는 국산차 느낌이죠. 이게 국산차라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엠블럼이 주는 느낌이 구매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확 체감되게 설명해볼까요? 쉐보레가 지금 딱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입 판매하는 트레버스랑 콜로라도에는 보타이 엠블럼이 붙죠. 그런데 말리부가 국내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GM대우 로고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딱 이런 겁니다. 로장주는 보타이고 태풍이눈은 GM대우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홈페이지도 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XM3랑 QM6 같은 차들은 르노코리아 M.com에 올리고 조회나 마스터나 향후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들은 르노 co.kr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벤츠도 승용 모델은 벤츠 홈페이지에 올리고 상용 모델은 다임러 트럭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승용이랑 상용이라서 그렇다 칠 수 있죠. 현대차도 승용 모델들 따로 상용 모델들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승용과 상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과 수입 생산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차주 입장이라면 굉장히 심한 차별이라고 느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나중에 진짜 주력 모델이 될 만한 차들을 들여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정도면 주력 모델들을 국내에 출시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면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홈페이지가 완전히 나눠졌고 엠블럼도 완전히 투트랙이에요. 그런데 르노가 국내에 비어있는 7인승 MPV 시장을 먹겠다고 에스파스를 들여오겠대요. 여기에 픽업 트럭 시장까지 먹겠다고 알래스칸도 들여온대요. 그런데 얘네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 공장에서 수입해서 팔겠대요. 그러면 얘네는 SM6랑 QM6 같은 주력 모델이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마스터랑 조회가 있는 홈페이지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르노코리아의 입장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상상만 해봐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에스파스는 옛날 올란도 수준으로는 팔릴 거고 알래스카는 렉스턴 스포츠 정도로는 팔릴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나눠가면서 엠블럼마저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애매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트위지죠. 트위지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르노 엠블럼을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애매합니다. 원래는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스페인에서 생산되던 차잖아요. 과거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잖아요. 투트랙 엠블럼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트위지도 태풍이눈 엠블럼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말이 좋아 투트랙 전략이지 스스로를 너무 가두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상황에 따라서 생산 공장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 반응에 따라서 로고도 바꾸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너무 활동이 제한적이지 않나요? 르노코리아가 모델 라인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늘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투트랙 엠블럼 전략이 진짜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과 다르게 투트랙 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면 화내지 마시고요. 충분한 이유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르노코리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잘 피해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존 차주들이나 앞으로 르노코리아의 차를 구매할 차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르노코리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투트랙 전략이 너무 아쉽고요. 제가 차주 입장이라면 차별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차를 잘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르노 엠블럼 변경이 실수인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